이강인은 루이스 엔리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선수다. 프랑스 현지에서 올 시즌 이강인의 활약에 이 같은 평가를 내리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 피가로는 이강인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 어울리는 탁월한 선수다. 브래들리 바르콜라, 주앙 네베스와 함께 시즌 시작부터 매 경기 출전하는 3명의 선수 중 1명이라며 특히 가짜 9번으로 기용되는 23세의 한국 국가대표 이강인은 이번 시즌 PSG에서 두 번째로 득점이 많은 선수다. 놀랍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12골을 넣은 4명의 선수가 40골을 넣은 1명의 선수보다 더 나을까? 이게 바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지론이라며 PSG는 지난 시즌 44골을 넣은 킬리안 음바페를 잇기 위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여름 공격진에 주요 영입이 없었고 오직 대질의 두에만이 스타드 렌에서 이적했다며 PSG가 음바페를 떠나보낸 후 여러 선수가 골고루 득점을 기록하는 걸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PSG가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현실이다. 특히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상처를 입었다. 총 3골을 넣은 반면 리그앙에서는 경기당 3골, 총 33골을 넣었다. 국내 리그에서는 엔리케의 이론이 그 의미를 온전히 가지고 있다며 이강인이 주요 수혜자 중 1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11경기에서 6골 1도움을 기록 중인데요. 벌써 지난 시즌 공격 포인트와 동률입니다. 지금까지의 컨디션을 이어갈 수 있다면 마요르카 시절 6골 6도움을 넘어서 커리어 하이를 새롭게 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매체는 발렌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마요르카에서 재능을 드러낸 23세 한국 국가대표 이강인은 분명 타고난 득점자는 아니다. 스페인에서 135경기 10골, 국가대표팀에서 최근 15경기 3골, 6경기에서는 0골이다라면서도 PSG에서는 브래들리 바르콜라에 이어 최다 득점 2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우스만 덴벨레, 마르코 아센시오, 다운그레이드된 랑달콜로 무한히도 아니다라고 이강인의 득점력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PSG가 치른 15경기에서 8경기를 선발 출전했다. 중앙이나 한쪽 측면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이강인은 가짜 9번으로도 진화했다. 우리가 처음에 상상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엔리케 감독은 최근 프로축구는 그런 것이다. 모든 선수가 자신이 좋아하는 포지션에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며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 더 많은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엔리케 감독의 발언을 통해 다재다능함이 이강인의 강점이라고 전했는데요.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은 처음에 그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강화했다. 매우 좋은 수준의 퀄리티를 가진 선수다. 득점, 어시스트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함을 통해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다며 다재다능한 선수다. 놀라운 자질을 갖추고 있고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공을 잃지 않는다. 가짜 9번으로 나서도 매우 자유롭게 플레이한다고 칭찬했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은 가짜 9번으로 빛을 발하는데 모든 관심을 갖는다. 공을 지키는 그의 기술적 자질은 주요 자산이다. 매우 좋은 시작을 알렸고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친다. 걱정 없이 미드필더와 윙어를 오갈 수 있다고 이강인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멀티성을 칭송하며 화제입니다. PSG는 23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열리는 프랑스 리그앙 12라운드에서 툴루즈를 상대하는데요. 현재 PSG는 9승 2무승점 29점으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사전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엔리케 감독은 이번 경기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상대팀은 최근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우리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툴루즈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강인에 대한 질문이 등장했는데요. 프랑스 레퀴프의 로익 탄지 기자는 이강인은 당신이 선호하는 멀티플레이어의 전형이다. 이강인은 왼쪽, 오른쪽, 그리고 중앙을 소화하며 이번 시즌 뛰고 있다. 이런 다재다능한 선수를 어느 포지션에 투입하기를 선호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시즌 초반부터 말했지만 나는 멀티플레이어를 좋아한다. 이는 멀티 자원들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모르기에 상대팀을 어렵게 만든다. 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엔리케 감독은 멀티 자원을 만드는 것이 PSG의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나는 각 포지션마다 이러한 선수들을 2명씩 갖기를 희망한다. 그러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팀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은 PSG에 입성했습니다. 시즌 도중 아시안컵의 차출로 팀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공식전 36경기 5골 5도움을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개막 후 존재감을 확실히 뿜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중앙과 우측 윙어, 심지어는 폴스9 위치로 경기를 소화하며 엘리케 감독이 언급한 뛰어난 멀티성을 보여줬습니다. 이강인은 현재 리그 11경기에서 6골을 기록, 팀 내 최다 득점 2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지난 리그 11라운드 앙제전에서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이날 우측 윙어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89분 동안 홀로 2골 1도움을 올려 팀의 4대2 대승의 절정의 폼을 보여줬습니다. 11월 A매치 일정을 소화한 이강인은 다가오는 툴루즈전에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사냥에 나서고 있어 팬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의 절친 동료 아치라프 하키미가 이강인과의 동행을 이어가는데요. 프랑스 매체 RMC 스포츠 등에 따르면 PSG 구단은 하키미와의 계약을 3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키미와 PSG의 현재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까지라며 3년 연장 계약 결단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올 시즌 현재까지 13경기에서 2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하키미는 한때 레알 마드리드로의 복귀설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PSG 구단은 입단 4년이 지난 현재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키미의 그동안 공로를 인정해 동행 기간을 연장키로 결단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정상급 풀백으로 꼽히는 모로코 출신 하키미는 지난 2017년 레알 마드리드에서 프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인터 밀란을 거쳐 2021년 PSG로 이적해 PSG의 중심 자원으로 뛰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하키미도 뒤를 따를 것이란 예측이 계속 제기돼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하키미에 대한 신망이 두텁고 변화보다 전력 안정화를 추구하는 구단 방침과 맞물려 동행을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이영표 해설위원은 홍명보 감독 전술 부재 능력 부재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위원은 경기 내용이 무척이나 난해하기 때문에 뭐라 해설하기도 어렵다. 저도 힘들고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힘들 것 같다며 작심 발언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홍명보 감독의 무능력, 전술 부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한국팀이 공격을 짜임새 있게 진행하지 못했으며 수비에서 잦은 불안 요소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전술적인 접근뿐 아니라 선수들의 마인드셋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그나마 장점이라고 평가받은 카리스마형 리더 홍명보 감독을 대놓고 비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몇몇 주요 선수들의 개인적인 폼이 저조하여 팀 전체의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선수들이 경기 중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전술적인 움직임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선수들의 폼에 따라 전술을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팀의 공격성과 수비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부진한 선수 대신 대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팀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피파 랭킹 100위를 상대로 비긴 경기력을 보인 감독을 경질하지 않는 건 무능의 극치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입니다. 피파 랭킹 100위랑 비기는 감독을 낙하산으로 모셔왔다고 하며 30억이나 주고 있는 슈컵이 참 대단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